셀트리온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부터가 중요하다.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로.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2.13%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50% 하락, 제약은 플러스 1.2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이 마감한 이후에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상치보다 안 좋다, 예상치 하회 이래서도 안 좋은 쪽으로 대부분 기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컨센서스, 즉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이에 따라서 7월 달에 주가에는 모두 반영이 됐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이 중요한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유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 그래서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0.7%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10.2%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유지가 된 것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요, 재고 상황을 감안하면서 레키로나 판매를 대비한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익률이 하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레키로나주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많은 쪽은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레키로나를 생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재고가 충분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고 재고가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늘리고, 이런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이런 측면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반기 기존 바이오시밀러 시장 수요가 견조하죠. 그리고 신규 제품인 레키로나주, 그리고 램시마 SC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램시마 SC도 신약의 개념이잖아요. 레키로나주 역시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 이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셀트리온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나타났죠. 매출액은 미국 쪽의 트룩시마 매출 회복, 그리고 레키로나의 신규 매출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수익성이 높은 북미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액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21.6% 증가를 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141.9%나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분기별 실적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감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제품 자체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재고 기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20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재고에 따라서 생산 물량을 조절을 하고 이 재고를 가지고 헬스케어가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조금씩 이 차이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1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기존 제품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유럽 시장은 1분기이긴 합니다만 이미 램시마가 51.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죠.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가 25.8%인데 2배 정도 이미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룩시마도 38.3%니까 역시 오리지널 제품인 리투산 25.2%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허주만 경우도 14.8%를 기록을 하는데 오리지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2분기 기준이니까요. 미국 시장의 인플렉트라, 이건 뭐냐면 램시마의 이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가 램시마죠. 17.2%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는 레미케이드가 74%니까 거의 뭐 독과점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다른 바이오시밀러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도 미국 시장에서 23%의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바 쪽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테바 쪽에 트룩시마 점유율 계산을 보면 6월 기준으로 26.9%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포니 헬스케어 요 자료를 봤을 때는 23.0%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허주마 경우도 6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1.2%를 달성을 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미국 시장 쪽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 1분기 상황과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난 1분기 미국 시장에서 15%였거든요. 그런데 17.2%니까 증가가 하는 거죠. 그리고 1분기에 22.9%였는데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테바 쪽에서는 1분기에 26.6%였는데 지금 26.9%로 늘어난 것이고요. 트룩시마. 그 다음에 허주마도 3월 기준으로는 0.9%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1.2%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지금 주력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 세 개의 맞자 돌림이잖아요. 3마죠. 세 개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잘 나가고 있다.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도록 보여드리면요. 미국의 인플렉트라 램시마가 계속적인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일본에서도 램시마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미국의 트룩시마는 점유율이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시장 쪽에서의 허주마는 이미 50% 시장을 점유하면서 오리지널 제품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제품들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들인데요. 앞으로의 개발 현황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현재 당장 주력으로 3분기부터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램시마 SC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나오고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온 상태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경우도 미국 쪽에는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유럽 쪽에서는 올해죠. 21년 2월 달에 최종 판매 허가가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매출 숫자 측면에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임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 이미 70% 이상 시장 출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호주와 캐나다 쪽으로 가는데요. 이 캐나다 쪽 21년 6월 달에 출시를 했고 호주도 7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 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램시마 SC는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21년 8월이잖아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다. 이제 유플라이마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잖아요. 휴미라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1위잖아요. 시장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이 휴미라 쪽인데요. 이 시장 쪽에서 지금 뛰어들었는데 이제 유럽부터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low 볼륨은 소량이란 뜻이잖아요. 양이 작다. 그러면 그만큼 농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농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뭐냐면은 구연산염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휴미라가 고농도이면서 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잖아요. 근데 유플라이마도 역시 고농도이면서 구연산염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의 경쟁력이 유플라이마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존 제품들이 실적들은 탄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니까요. 앞으로의 3분기, 4분기를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13% 크게 빠졌는데요. 음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8억의 매도에 그친 상황이고
공매도 34,000주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3,197주를 매도를 한 것이잖아요. 창구별로는 JP모간이 16,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와도 문제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은 이미 7월 달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안정적인 구도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높은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조정이죠. 그러나 낙폭을 좁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아래 위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76억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실적 측면에서는 우려할 것 없다는 측면이고요. 공매도 28,000주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65,000주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조금 사는 모습이 나타난 상황. 창구별로는 JP모간이 38,000주를 샀잖아요. 그리고 UBS에서도 31,000주를 매수, 또 UBS 쪽에서 6,000주 매도 이런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간대로 약간 차이가 있죠.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조정 과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수급의 변화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도 강세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외국인들 8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공매도는 줄어드는 모습이죠. 기관들도 매수잖아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제약은 안정적인 구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UBS 쪽에서 7,200주 매도 기관의 주도 종목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케로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죠. 국내 처방 추이를 보시면은요. 레케로나주의 처방 환자 수, 그리고 위중증 플러스 사망 환자 비율이잖아요. 3월 달부터 해서 레케로나주의 처방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8월 5일 날 8,600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위중증과 사망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허가가 모든 경증 및 중등증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면은 위중증과 사망 환자의 비율은 더욱더 낮아지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조만간 캐나다의 가능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 왜 수출 계약은 빨리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려야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합병 때문에 주가를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공시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해서요.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법적인 책임 그리고 또 상장 폐지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신성장 동력이 바로 익수다잖아요. ADC인데요. 이 ADC라는 것은 화학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 항체를 결합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과 그리고 레케로나에 대해서는 흡입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로 임상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링크사 이 부분은 mRNA 부분이잖아요. 백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약 개발 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성도 장기적인 플랜이 모두 있다는 측면이고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국민청원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여기서 바닥권을 박차고 올라온 상태잖아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10일 고점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 상태고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락 조정은 멈춘 상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 박스권의 기간 조정 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이클의 출발 시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레키로나주 쪽에만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합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오해죠. 오해일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억척입니다. 억척 같은 이러한 이상한 유튜브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의 조정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출발 시점에 초입 단계에 놓여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